경상북도 봉화군에서 어릴 때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날씨도 더우니까 귀신 얘기해달라고. 그래, 아저씨가 예전에 친구한테 들은 귀신 얘기 하나 해줄게. 아저씨 친구가 국민학교 다닐 때 겪은 얘긴데 말이야. 웃지 마라. 아저씨 어릴 땐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였거든. 그 친구는 저기 경북 봉화라고 있어. 그땐 거기가 아주 산골인 시골이었거든. 버스도 많이 안 다니고 뭐 도로는 터널 뚫기 힘드니까 산 굽이굽이 돌아 도로가 있고, 하루는 토요일에 오전 수업만 마치고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친한 친구가 자기네 집에 놀러 가자는 거야. 하루 자고 가라고 말이지. 그땐 뭐 워낙에 친한 친구라 걔네 집에서 자주 자고 그랬었거든. 그래서 집에 가서 책가방이랑 실내화 주머니 집어 던지고 엄마한테 친구 집에서 자고 온다고 얘기를 하고 친구 집에 갔지. 친구 집에 가려면 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데 한 30분 정도 걸렸어. 웃긴 게 작은 산 하나만 넘으면 걔네 집인데 도로가 산을 굽이굽이 돌아서 가야 해서 좀 오래 걸리는 거였지. 걔네 집에 가서 좀 놀다가 보니 저녁이 됐는데 걔네 엄마가 외출하셨다 돌아오신 거야. 근데 이 녀석을 보더니 표정이 좀 안 좋아지셨대. 그러면서 걔를 부르더래. 내 친구 녀석은 방에 기다리고 있고 문 밖에서 친구 녀석이 혼나는 소리가 들리더래. 너는 정신이 있는 애냐 없는 애냐. 오늘이 뭐라고 하시면서 친구가 혼나는 소리가 들리더래. 뭔 일인가 싶었지. 잠시 후에 그 친구 녀석이 들어와서 미안하게 됐다고. 오늘 우리 집에서 못 재워주겠다고 하더래. 어쩔 수 없으니까 거기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나왔는데 집에 가는 버스가 끊긴 거야. 옛날엔 시골 버스는 일찍 끊겼거든. 그래서 집에 가려면 걸어가야겠구나 하고 생각하는데 생각해보니 도로를 따라 걸어가면 2시간은 넘게 걸리는 거야. 밤이라 차도 쌩쌩 다닐 것 같고 말이지. 근데 산 하나만 넘어가면 집이니까 1시간이면 가겠다 싶어서 산을 넘어가기로 했대. 뭐 산이라고 숲이 우거지고 높은 산은 아닌데다가 어릴 때 자주 놀고 하던 산이라 그리 무섭지는 않았다나 봐. 달도 밝게 떠서 길도 잘 보이고 하니까 산을 넘기로 하고 걸어가기 시작했대. 한 중간쯤 올랐을까? 헥헥대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저 위에서 뭔가 희끄무리한 게 보이더래. 뭐지? 하면서 올라가면서 점점 그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데 웬 할머니 한 분이 산에서 내려오고 있더라는 거야. 눈부시게 하얀 소복을 입으시고 왠지 무섭기도 하고 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올라가는 데만 열중했대. 무서우니까 그냥 안 보고 고개만 숙이고 지나가려고. 그렇게 몇 분을 올라가고 있는데 이상하게 안 지나쳐가더래. 이쯤 걸었으면 할머니도 내려오시겠다. 나도 올라가고 있겠다. 마주칠 때가 됐는데도 안 마주쳐지더래. 길도 좁은 오솔길이었거든. 사람 2명이 지나가면 어깨가 닿을 정도로 좁은 길인데 이상하다 하면서 고개를 들어서 위에를 봤더니 할머니가 안 보이더래. 내가 헛것을 봤나 하면서 지나온 길을 내려다봤더니 벌써 저 밑에 할머니가 내려가고 계시더라는 거야. 이상하다, 새길이 있나? 할머니가 그쪽으로 내려가셨나 싶어도 어릴 때부터 살던 동네라 그 산은 잘 알고 있었거든. 그 길 사이에는 샛길은 없었지. 이상하다 하면서 내려가는 할머니를 보고 있었는데 뭔가 좀 이상한 거야 뭔진 모르겠는데 되게 부자연스럽더래. 유심히 보다 보니까 할머니 어깨 흔들림이 하나도 없는 거야. 왜 산을 내려가면 약간 덜렁덜렁 내려가게 되잖아. 근데 그런 게 없이 다리 움직임도 없고 그냥 에스컬레이터를 타듯이 쓱 하고 내려가시더래. 거기서 깜짝 놀라서 미친 듯이 집으로 뛰기 시작했대. 어떻게 집으로 갔는지 정신도 없이 울면서 집으로 뛰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부들부들 떨었대. 그 다음 주에 학교를 가게 됐는데 아침에 친구를 보자마자 막 성질을 내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먼저 말을 하더래. 토요일날 할머니 제사람 못 재워줬어. 내가 깜빡했지 뭐야 미안. 안 무서웠나? 아저씨들이 하는 귀신 얘기가 다 그렇지 뭐. 다른 얘기 해줘? 그래, 이번에는 회사에서 들은 귀신 얘기 해줄게. 아마 이번에도 별로 재미는 없을 거야. 아저씨가 처음 다녔던 회사 얘긴데 회사를 몇 년 다니고 회사가 좀 어려워졌을 때 얘기야. 거기가 어떤 전자제품을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회사 운영도 막장에다가 급여도 쪄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다니고 있었거든. 그때 아마 인도네시아 애들이 대거 들어왔을 때였는데 거긴 회사 부지내에 기숙사가 있었는데 2층짜리 건물에 남자는 2층, 여자는 1층 요래 살았었어. 그 사람들이랑 얼마 후에 친해졌는데 같이 담배를 피다가 얘기를 해주더라고.
걔네가 펴보라면서 담배를 주는데 필터가 달달했지. 그 인도네시아 사람들 중에 부부인지 연인인지가 있었는데 퇴근 후에 둘이서 해피타임을 가지고 싶어서 공장 옆에 창고를 몰래 들어갔대. 마른 창고긴 한데 그냥 커다랗게 지붕 덮어놓고 팔레트랑 폐자재들 보관하는 곳이었어. 해지면 깜깜해서 해피타임에는 괜찮았었나 봐. 인제 들어가서 부시럭부시럭 대고 있었는데 안쪽 어두운 데서 뭔가 움직이는 게 보이더래. 우리 말고 다른 팀이 있나 해서 숨죽이고 보고 있었는데 흐릿하게 웬 아줌마가 아이 손을 붙잡고 나오더래. 뭔가 짐을 머리에 이고 한 손에는 아이를 잡고. 인도네시아 부부는 뭐지? 하며 멍하니 보고 있었는데 팔레트가 쌓여 있어서 사람이 나올 수 없는 곳에서 나온 엄마와 아이가 자기들을 스쳐 지나가서 회사 뒤쪽으로 철로가 나 있어서 그쪽에다가 철조망을 쳐놓은 곳이 있는데 그곳으로 쓱 하고 통과해서 나가더래. 둘이서 우악해서 보안실 쪽으로 정신없이 뛰어갔는데 보안실에 그때 보안요원이랑 숙직 중이던 부장이 있었거든. 뭔 일이냐 물어봤더니 손짓발짓과 한국말, 영어를 섞어가며 얘기를 했더니 그 부장의 얼굴이 좀 굳어지더니 이 얘기 딴 데 가서 하지 말라고 하더래. 나중에 들어봤더니 그런 일이 몇 번 있었나 봐. 다른 자재창고에서는 밖으로 나가는 남자를 봤다. 남자 기숙사 복도에서 웬 할머니를 봤다. 그때 소문이 회사에서 귀신이 자주 보이기 시작하면 회사가 망한다는 소문이 좀 돌았는데 얼마 안 가 회사가 문을 닫았어. 사람들 얘기로는 회사가 어려워져서 문을 닫을 때면 귀신이 먼저 그곳을 떠난다는 소문이 있더라고. 거기가 천안 두정역 근처인데 지금은 아파트촌 같더라고. 응, 너 거기 산다고. 힘내. 그리고 지금 다니는 회사 귀신 얘기도 몇 개 해줄게. 우리 회사 공장은 좀 높은 2층짜리 건물이거든.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 크게 앞쪽이랑 뒤쪽으로 나뉘는데 보통 1층은 현장직 2층은 사무직이 쓰고 있어. 1층 입구와 2층 입구에 화장실이 한 개씩 있고 뒤쪽 출구에도 1층, 2층에 화장실이 한 개씩 있는데 뒤쪽 출구 쪽은 사람들이 잘 안 써. 몇 년 안 된 사람들은 거기에 화장실이 있는지도 잘 모르더라고. 우리 회사가 주야 2교대 회사라 밤에는 사무실 사람이 없거든. 그래서 가끔 흡연자들이 밤에 2층 화장실에서 큰일 보면서 담배 피는 사람들이 있었어. 한 새벽 1시나 2시쯤 거기서 볼일 보는 사람들이 몇 번 겪은 일이 있었는데 앉아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누가 노크를 하더래. 옆칸도 다 비었는데 말이야. 그래서 안에 있다고 똑똑 해주면 조금 있다가 다시 똑똑. 아무야 이러면서 다시 똑똑해주면 또 조금 있다가 다시 똑똑. 그렇게 두어 번 누가 장난하는 것 같아서 승질내면서 나가보면 아무도 없는 거지. 이런 일이 몇 번 있어서 노크가 시작되면 바로 뛰어나간 적이 있다는데 소리도 안 들리고 문소리도 안 들리지만 나가보면 아무도 없더래. 그래서 그 이후로 사람들이 그 화장실은 밤에는 잘 안 가게 되더라고. 담배를 되게 싫어하는 귀신이었나 봐. 그리고 기숙사 얘기도 몇 개 있는데 지금 회사도 기숙사가 회사 안에 있거든. 가끔 신입들이 기숙사 들어왔다가 얼마 안 있다가 나가는 애들이 있는데 그 애들이 뭘 봤다는 얘기를 자꾸 한대. 오래된 애들도 가끔 본다고 하고 하루는 여자애 하나가 야간 근무를 마치고 2층 침대로 올라갔어. 기숙사는 2층 침대거든. 4인 1실이라 2층 침대가 2개야. 그때 걔만 야간 근무고 3명은 주간 근무였다나 봐. 아무튼 2층 침대에 2층에서 피곤해 골아떨어져서 자고 있었대. 근데 어느 순간 침대가 흔들흔들 거리더래. 그래서 이것들이 점심시간에 올라와서 장난치는구나 해서 하지 마라 이것들아 하고 누워있는 채로 얘기했대. 잠시 조용히 있더니 또 흔들흔들. 하지 마라 했다라고 했더니 또 잠시 후 흔들흔들. 일어나서 밑에를 봤더니 웬 검은 원피스를 입고 있는 꼬마 여자아이가 침대 기둥을 붙잡고 무표정으로 올려다보면서 침대를 흔들고 있더래. 그 여사원은 기절. 기숙사에서 그 여자아이를 본 사람이 꽤 많다고 하더라고. 복도에서 뛰어노는 아이를 봤다는 애들도 좀 많고 되게 자주 출몰하던 방이 하나 있는데 그 방은 유독 퇴사자가 많던 방이었는데 좀 기가 센 여사원이 들어오고 나서는 좀 조용해졌다고 하더라고. 그래도 그 방에서 가위는 좀 자주 눌린다고 하던데 새로 입사하는 회사가 있다고. 기숙사 들어간다고. 힘내. 이번에도 별로 안 무서웠나? 또 귀신 얘기해달라고. 이번엔 뭐가 있을까? 예전에 아저씨가 옆집 형한테 들은 얘기가 기억나네. 근데 그 옆집 형이 풍이 좀 센 형이라
그 형이 겪었다고 한 얘기긴 한데 별로 믿음은 안 가더라고. 나중에 보니 여기저기서 괴담이나 영화 같은 데서 나오는 소재더라고. 그 얘기는 너도 들었을 수도 있다는 거야. 아는 얘기라고 재미없게 듣지 말고 그냥 처음 듣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들어. 나도 그때 그렇게 들었으니까. 강령술이라고 하던가. 얼마 전에 한창 유행하더만. 그 뭐냐 TV 틀어놓고 인형을 어쩌더라. 배를 가르던가. 그러고 식칼을 입에 물고 장롱 안에 숨던가 그러면 뭐 인형이 사람 찾는다며. 그런 비슷한 얘기가 아재 시절에도 있었어. 근데 그런 저주 얘기나 귀신을 불러오는 놀이가 아니라 귀신이랑 같이 노는 놀이라고 해야 하나? 뭐 그런 거지. 내가 국민학교 6학년 때였으니까. 그 형이 중학교 2학년이었을 거야. 친구들이랑 모여서 놀다가 친구 중에 한 명이 집이 비었다고 해서 그 집에 놀러를 갔대. 거기서 뭐 이것저것 하고 놀다가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 자기가 재미있는 놀이를 하나 들었는데 해볼 거냐고 말이지. 007빵이랑 전기놀이에 지쳤던 친구들이 뭔가 새로운 놀이를 제시하니까 서로들 하겠다고 한 거지. 그 친구가 그러더래. 이 놀이를 하게 되면 서로 간의 약속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어. 뭐 재미나다는데 뭐가 중요해. 친구들이 서로들 다 코를 외친 거지. 그 친구가 말하길. 그러면 그 놀이를 하려면 빛이 들지 않는 방이 필요하다고 했대. 근데 마침 그 놀러 갔던 집에 창고로 쓰고 있던 방이 하나 있었던 거야. 창문 하나 없는 창고로 쓰는 방이 있었지. 그 방을 들어갈 사람은 4명을 뽑았대. 나머지 2명은 바깥쪽 대기. 약속이란 것은 방 안으로는 4명이 들어간다. 방문 밖으로는 2명이 대기한다. 방 안쪽의 규칙과 약속은 방 안으로 들어간 4명은 각각 구석 쪽으로 들어가 내기퉁이에 앉는다. 게임이 시작되면 한 구석에 1이 일어나 두 쪽으로 걸어가 2의 어깨를 쳐준다. 그러면 2는 3으로 걸어가고 1은 2의 자리에 앉는다. 2는 3의 어깨를 쳐준다. 3은 4를 향해 걸어간다. 2는 3의 자리에 앉는다. 이것의 반복. 방 바깥쪽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5분 후에 방의 문을 연다. 이것이 전부야. 눈치 빠른 아이들은 눈치챘을 거야. 그렇지. 이 게임은 성립될 수가 없어. 1은 2의 자리에 있으니 돌아갈 수가 없는 게임이지. 아무튼 게임을 시작하지. 밖에 2명이 게임을 시작하면서 문을 닫고 나서 정확히 5분 후에 문을 열었대. 빛 하나 들지 않던 방에 빛이 들어가자 안에 있던 4명의 눈이 깜짝 놀라며 밖에 2명을 쳐다보더래. 그리고 이를 향해 가던 일이 풀썩 주저앉으면서 울먹거리더래. 게임을 끝내고 다들 모여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결론만 얘기하자면 게임은 계속되었다. 밖에 있는 5와 6이 문을 열기까지 모두가 어깨를 치기로 약속했지만 이를 밀어준 사람은 계속 옆구리를 찌르더라. 4가 밀어준 1의 자리는 어깨를 칠 때 이상하게 긴 머리가 손을 스치더라. 당시의 중학생은 다들 스포츠 머리였거든. 5분을 있다가 문을 열기로 했지만 안쪽의 사람들은 1분도 안 지난 느낌이어서 왜 벌써 문을 열지? 라는 느낌이었다고 하더라고. 암튼 이 정도였대. 게임을 하자고 한 사람은 자기도 얘기를 듣고 이걸 하자고 한 거였는데 만약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 문을 열지 않아주면 귀신에 홀려서 영원히 그 방을 돌아야 하는 저주라고 하더라고. 이번에도 별로 안 무서웠다고. 다른 얘기 또 해줘. 이번엔 무슨 얘기를 해줄까? 방학 때 계곡 갈 거라고. 그러면 물귀신 얘기를 해줘야겠네. 그게 언제였더라? 아저씨가 국민학교 4학년인가 그때쯤이었을 거야. 국민학교라고 부른다고 인제 그만 웃을 때도 됐잖아. 아저씨네 동네에는 물이 내려오는 냇가 같은 게 있었거든. 거기 이름이 절골이었어. 왜 절골인지는 모르겠다. 암튼 이름이 절골이었어. 혹시나 동네에 절골이 있었던 사람은 그냥 어딘지 얘기하지 말자. 그 편이 신비스럽잖아. 암튼 그때는 좀 더워지기 시작하면 남자애들은 학교 끝나고 다들 절골로 올라갔지. 더운데 물놀이 하기 좋았거든. 거기에는 쌍바위골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었어. 난 처음에는 쌍바위골이 큰 바위가 2개 있어서 쌍바위골이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들은 얘기론 상류 쪽에 작은 바위 2개, 30m쯤 하류 쪽에 큰 바위 2개 이렇게 해서 쌍바위골이라고 불리었다고 하더라고. 둘 다 바위 사이로 물이 흘렀지. 거기를 놀러가면 암암리의 작은 바위골은 저학년, 큰 바위골은 고학년. 요게 불문율이었어. 작은 바위골은 암만 깊은 데를 가도 물 깊이가 허리까지밖에 안 오는 반면 큰 바위골은 수심이 2m가 넘는다고 했거든.
그날도 우리는 학교가 끝나고 절골로 갔지. 옷은 다 벗고 빤스만 입고 물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가 오는 거야. 고학년 형들은 다 옷이랑 챙겨서 비를 피해서 뛰어가더라고. 그때 같이 놀던 친구들 중에 그나마 수영을 제일 잘하던 녀석이 큰 바위골 비었다 저기로 가자. 그래서 다들 글로 이동했어. 그런데 아저씨는 수영을 못해. 다들 물가 쪽에서 몸이나 담그고 놀고 있었지. 근데 그 수영을 그나마 잘하는 친구가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야. 그 큰 바위골에서 고학년들이 노는 방법이 이쪽 큰 바위에서 저쪽 큰 바위까지 거리가 한 5m 정도 되는데 그 중간이 제일 깊거든. 그 양쪽을 왔다 갔다 수영하는 게 그 어떤 남자들만의 프라이드였지. 그 녀석도 그것을 해냄으로써 뭔가를 인정받고 싶었나 봐. 한 번을 편도로 도착하고 나서 왕복을 달성하려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수영을 시작했어. 그리고 한 번 물속으로 들어가더니 안 나왔어. 우린 멍하게 보고 있었지. 제가 장난하나 싶었어.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그 녀석이 물 위로 튀어오르더니 소리를 지르고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어. 그리고 다시 몇 번을 반복. 몸이 떨리더라고. 근데 우리 중에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없었거든. 덜덜덜 떨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비를 피하고 있던 고학년이 그걸 보더니 미친 듯이 달려왔어. 아직도 기억나네. 그 형이 큰 바위에서 물속으로 뛰어들었지. 그 녀석은 그 형이 끌고 나와서 다행히 목숨은 건졌고 정말 멍하니 우린 터덜터덜 빤스만 입고 집으로 갔지. 엄마한테 옷 다 젖었다고 파리채로 맞았어. 나중에 그 친구를 만났을 때 둘러앉아 귀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 그 친구가 얘기해 주더라. 어른들이 비 오는 날 냇가에서 수영하지 말라고 안 하디. 그런 얘기를 가끔 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흘려들어서 별로 신경 안 썼거든. 그 친구가 얘기해 주더라고. 그날 정말 소름 끼쳤다고. 큰 바위골이 비어 있어서 자기 수영 실력도 자신 있어서 글로 가자고 얘기를 했었대. 우리야 뭐 깊은 데를 안 들어갈 거니까 그냥 거길 따라간 거였지. 근데 니네 비 오는 날 냇가에서 수영해 본 적 있어? 아저씨는 자주 해봤거든. 여름에 더워서 냇가에 들어가면 되게 시원하거든. 근데 비가 오기 시작하면 빗물이 되게 차가워. 그걸 맞다 보면 몸이 식어서 빗물이 되게 차가운데 햇빛에 데워진 냇물이 되게 따뜻하게 느껴져. 거짓말 같지? 마치 온탕에 앉아서 찬물 샤워를 하는 기분이야. 나중에 해보던가. 그 친구가 비가 오는데 물이 따뜻해져서 굉장히 뭔가 기분이 업됐었대. 그래서 큰 바위골을 한번 횡단을 했더니 자신감이 넘쳐오른 거지.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건너려고 수영을 시작했는데 그 따뜻한 물에서 발에 갑자기 한기가 서리더래. 그 뭐랄까 온탕의 찬물의 호스를 갑자기 건드린 듯한 느낌. 그리고 나서 그 찬물이 다리를 잡는 느낌이 나면서 몸이 가라앉았대. 미친 듯이 발버둥쳐서 물 위로 올라갔는데 몸에 묻은 물이랑 내리는 비가 자기를 자꾸 물 밑으로 잡아끄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발버둥치다가 정신 잃기 바로 전에 그 형이 자기를 건져준 거지. 그 형이 자기를 끌고 나올 때 거의 정신을 놨었는데 끌려 나오는 중에 냇가에 있는 물에 잠겨있는 돌들이 다 사람 머리 같더래. 물에 잠겨서 눈까지만 올라와 있는 사람 머리. 굉장히 아쉬워하는 얼굴로 말이지. 그게 진짜 물귀신인지 그냥 다리에 쥐가 난 건지 잘은 모르겠지만 말야. 난 그냥 쎄하더라고. 그래서 아저씨는 아직까지 수영을 못해. 이번 여름 방학에 냇가 가기로 했다고. 힘내. 이것도 별로 안 무섭다고. 다른 얘기 해줘. 이번엔 무슨 얘기를 해줄까? 저번에 냇가 얘기를 해줬으니까 이번엔 바다 얘기를 해줄까? 이 얘기는 별로 안 무서운 얘기긴 한데. 일단 들어봐. 아저씨 친구 중에 남해 쪽에 사는 친구가 있거든. 그 친구가 어릴 때 겪은 얘기래. 요즘은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 보면 대부분 학원이다 뭐다. 친구 집 많이 놀러가는 게 패 끼치는 거다. 이래서 친구 집에 우르르 몰려가는 일이 드물잖아. 근데 아저씨 어릴 땐 안 그랬거든. 동네 친구들 대여섯 명이 모여서 한 친구 집에 놀러가고 이런 일은 엄청 흔했어. 놀러가서 점심 저녁 얻어먹고 오면 그 집 일주일치 쌀이 순식간에 사라지더라도 어른들은 별로 개의치 않았었거든. 그 친구 녀석도 친구 집에 우르르 몰려가서 만화책 보고 TV 보고 놀다가 점심 얻어먹고 낮잠 좀 자다가 뭐 그렇게 놀던 어느 날이었대. 들은 지가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모여서 놀다가 낮잠 좀 자다 보니 밖에 비가 엄청 오고 있더래.
아마 태풍경보인가 뭐 그런 게 있었는데 노느라 까먹은 거지. 처음엔 좀 흐리다가 이내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바람이 엄청 불더래. 다음 날이 쉬는 날이면 아싸리 친구 집에서 자고 가면 될 텐데 다음 날 학교도 가야 되고 해서 귀찮고 무서웠지만 다들 일어섰대. 집에 가는 길은 바닷가 근처 길로 가야 했대. 마침 집에 가는 방향이 같은 내가 있어서 둘이서 집을 나섰는데 비바람이 너무 세서 우산 같은 건 쓸 엄두도 안 나더래. 그렇게 둘이서 미친 듯이 집으로 달려가고 있었지. 바닷가 바로 옆에 있는 길이라 파도가 높아져서 도로 쪽으로 바닷물이 넘치고 장난 아니었다고 하더라고. 장난 아니다 이러면서 비바람에 눈도 제대로 못 뜨고 뛰어가고 있는데 저쪽 가로등 밑에 뭐가 있더래. 거기 가로등은 길에서 바닷가 쪽으로 있었고 이 친구 녀석들은 파도가 자꾸 도로 쪽으로 튀어서 길 안쪽으로 달리고 있었거든. 길 안쪽으로 둘이 달리면서 길 건너의 가로등 쪽을 봤는데 그때부터 둘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전력 질주를 한 거야. 어느 정도 달려왔을 때 친구 얼굴을 봤는데 이를 덜덜 떨면서 자길 쳐다보며 너도 봤냐? 이러더래. 그제서야 이 녀석도 갑자기 몸이 벌벌 떨리더래. 자기가 헛걸 본 것도 아니고 착각한 것도 아니라 친구랑 같이 본 거였다고. 그 가로등 밑에는 할머니 한 분이 바다를 보고 서 계셨대. 비바람이 그렇게 부는데 미동도 없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시고 거긴 동네가 작은 어촌 마을이라 동네 사는 사람들은 다들 어느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도 알만한 작은 동네였는데 처음 보는 할머니였대. 뭐 요즘처럼 여행객이 다니던 시절도 아니었고 둘이서 미친 듯이 울며 소리 지르면서 집으로 뛰어갔대. 울면서 집으로 뛰어가서 문을 박차고 들어갔더니 집에 계시던 부모님이 깜짝 놀라셨지. 뭐 하다 비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인제 들어오냐고. 바다에 떠내려가고 싶냐고 막 혼내시더래. 어버버 거리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귀신이라도 본 놈 같네 이러면서 막 웃으시는데 이 녀석이 좀 진정되고 나서야 아버지한테 자기 귀신 본 것 같다고 무섭다고 얘기하면서 그 할머니 얘기했대. 아버지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더니 한마디 하시더래. 무서워할 거 없다. 무섭은 귀신 아이다. 그러시면서 얘기를 해주시더래. 옛날에 아버지께서 어릴 때도 몇 번 본 적 있다고. 이 동네 오래 사시는 분들도 많이 봤다고. 그 할매는 아들 기다리는 귀신이라고. 예전에 할매랑 아들이랑 둘이 사는 집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남자들은 다들 배를 타고 먹고 사는 게 일이었지. 아들이 배를 타고 나간 날 풍랑이 일어서 못 돌아왔대. 그때부터 할매는 그 바닷길 근처에서 매일 기다리시다가 노쇠하셔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 그 이후로 비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할매가 바닷가에서 기다리는 걸 본 사람이 많았다고 하더래. 무슨 전설의 고향 느낌이네. 뭐 그 동네에서 내려오는 전설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친구는 똑똑히 그 할머니를 봤다고 하더라고. 아저씨가 너무 전설 같은 얘기만 많이 해서 재미없지? 화장실 갔다 온다고. 그럼 화장실 얘기도 몇 개 해줄까? 짧으니까 금방 해줄게. 화장실에 가서 변기에 앉아있으면 묘하게 허벅지나 어깨가 간지럽고 그러지 않아? 그거 왜 그런지 알아? 너 화장실 들어갈 때 불 켜고 문 열고 들어가니? 문을 열면서 불 켜니? 집이건 어디건 어느 장소에도 귀신이 있대. 화장실에도 귀신이 있는데 멍하니 화장실에 있다가 사람이 갑자기 들어오면 귀신도 놀란대. 원래는 숨는 장소가 있는데 사람이 갑자기 들어오면 귀신이 깜짝 놀라서 천장에 붙는다더라. 네가 앉아있는 변기 위에 거꾸로 매달려 있으니 머리카락이 아래쪽으로 내려온대. 귀신 머리카락이 네 어깨랑 허벅지 위에 하늘하늘 내려앉는 거지. 갑자기 천장을 쳐다보지 마. 눈 마주친다. 그리고 머리 감을 때 보면 머리카락이 유난히 많이 빠지는 날 있지. 그게 말이야. 네가 수그리고 앉아서 머리를 감고 있으면 말이야. 귀신이 네 옆에 쭈그리고 앉는데 자기는 죽어서 귀신이 돼서 머리카락이 더 자라지 않는데 네 머리는 계속 자라잖아. 그게 부럽고 질투나서 네가 머리 감고 있으면 옆에 쭈그리고 앉아서 네 머리카락을 한 가닥 한 가닥 뽑는다고 하더라. 아저씨 이 얘기 듣고 한동안 눈 뜨고 머리 감았어. 별로 재미없었나? 뭐 다른 얘기 해줘. 특별히 아저씨가 직접 봤던 귀신 얘기를 해줄게. 중학교 때 일인데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네. 아재가 중학교 다닐 때 집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할머니랑 둘이서 살았었어. 집 뒤쪽으로는 그냥 전부 야산이었어. 응, 거짓말 같다고. 요새는 산들을 많이 깎아서 산이 많이 안 보이긴 하지. 설명은 요 정도만 하고
그때가 중학교 2학년 초겨울쯤이었던 것 같아. 그땐 소년이었구나. 밤에 아저씨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퍼뜩 눈이 떠진 거야.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잠에서 깼어. 시계를 확인해 보진 않았는데 그때 시간이 새벽 1시쯤 됐을 거야. 그렇게 눈을 말똥말똥 뜨고 있었는데 갑자기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창문을 열어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야. 덥고 그렇지 않았어. 아직 초겨울이라 할머니께서 연탄 아낀다고 불문을 많이 닫아놨었거든. 불문이 뭐냐면 연탄 보일러는 밑쪽으로 구멍이 나 있어. 숨구멍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 구멍이 작아질수록 공기 유입량이 적어져서 연탄이 은은히 오래 타게 되고 구멍이 클수록 공기 유입량이 많아져서 연탄이 활활 타서 집이 더워지는 거지. 집도 따뜻한 편도 아닌 겨울에 갑자기 창문을 열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아무 이유도 없이 말이야. 그래서 벌떡 일어났어. 이불을 박차고 그리고 창문으로 서서히 다가갔지. 그때 아저씨 방 창문은 불투명창을 열면 투명창이 나오는 이중창 구조였어. 베란다에 있는 창문은 그냥 투명창이고 불투명창을 열었어. 그리고 산 쪽을 바라봤어. 뭔가 있더라. 자세히 보려고 이마를 찌푸리면서 산 쪽을 쳐다봤지. 눈이 어둠에 금방 익숙해지자 거기에 보였던 것은 나무숲 사이에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였어. 머리를 풀어헤친 채 옆에 나무를 붙잡고 불과 20m 정도 앞이었던 것 같아. 신기하게 별로 무서운 생각이 안 들고 계속 쳐다보게 되더라고. 근데 그때 느꼈던 느낌 중에 이상한 느낌은 거기 서 있는 여자의 앞머릿결, 어깨로 내려오는 머릿결, 소복의 주름마저 신기할 정도로 또렷하고 자세히 보이는데 얼굴은 안 보이더라고. 뭐랄까? 얼굴이 있어야 할 자리에 얼굴은 있는데 눈, 코, 입이 안 보여. 얼굴 바로 밑에 있는 소복 깃단마저 선명하게 보이는데 얼굴이 안 보이는 거야. 그렇게 한 5분 정도 멍하니 보고 있는데 또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야. 저길 가봐야겠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미친 것 같은데 머릿속이 계속 내 몸에 명령을 내리는 것 같았어. 나가야 해. 하면서 말이지. 그리고 남은 투명창을 열었어. 웃긴 건 그냥 현관으로 해서 나가서 산으로 가면 되잖아. 근데 머릿속 생각이 나를 계속 설득하는 거야. 네가 지금 나가서 현관문을 열면 문 여는 소리에 할머니가 깨실 거야. 안 들키게 나가야 해. 창문을 마저 열고 다리 안쪽을 창틀에 걸쳤어. 그리고 체중을 창틀로 올려서 말탄 자세처럼 창틀에 올라탔어. 시선은 계속 그 여자를 본 채로 말이지. 이제 몸을 넘겨서 창밖으로 넘어가려는 순간 그때 갑자기 방문이 쾅 하고 열리는 거야. 깜짝 놀라서 뒤돌아봤더니 할머니가 식은땀을 흘리면서 니 뭐하나?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 그 순간 난 다시 산으로 눈을 돌렸는데 그 여자가 없더라고.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아서 덜덜 떨리더라고. 그래도 할머니가 걱정하실까봐. 더워서요 할머니. 이렇게 말하고 다시 창문에서 내려왔어. 그날 밤은 잠도 못 자고 이불 속에서 몇 시간을 덜덜 떨다가 나도 모르게 잠들었던 것 같아. 다음날 아침에 할머니가 나한테 뭐라 하시더라고. 할머니가 잠귀가 굉장히 밝으신 분인데 주무시는 도중에 뭔가 드르륵 소리가 들려서 잠깐 깨셨대. 뭔가 싶어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잠시 후에 다시 또 드르륵 소리가 나길래 뭔가 쌓여져서 뛰어오셨다더라고. 만약에 그날 할머니가 안 들어오셨으면 뭐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 이렇게 귀신 얘기해주는 아저씨가 없을 수도. 귀신에 홀린다는 게 그런 건지 처음으로 느껴봤어. 내가 뭔가를 생각해서 몸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생각이 내 몸을 설득하는 기분이랄까. 그리고 그 후로 내가 고등학교를 타지로 가느라 그 집을 떠나기 전까지는 그런 일은 다시 없었어.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소름 끼쳐. 아저씨가 해주는 귀신 얘기는 여기까지야. 이제 다른 아저씨한테 귀신 얘기 해달라고 해. 아저씨는 귀신 얘기가 다 떨어졌네. 아저씨 얘기 들어줘서 고마웠고 나중에 또 귀신 얘기 생각나면 다시 돌아올게.